저는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KPI가 그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원래의 취지가 잘 지켜지고 또 지표만 있는 게 아니라 Y를 설명해주는 문장이 따로 있고 목표가 위에서부터 할당되어 내려오는 게 아니라 탑다운과 바텀업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OKR 안 하셔도 됩니다. OKR 그냥 하지 마세요. 오늘은 OKR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OKR하고 KPI하고 뭐가 달라요?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미 KPI를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KPI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OKR이 뭐가 더 좋아요?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미 익숙한 기존 제도를 바꿀 만큼 OKR의 장점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KPI와 OKR을 비교하려면 우리가 먼저 서로 같은 레벨에 있는 걸 비교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하고 트럭을 비교한다. 그럼 둘 다 엔진으로 간다는 공통점이 있고 트럭은 실을 수 있는 짐이 훨씬 많다라든지 또 큰 트럭은 바퀴가 4개보다 더 많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진지하게 더 파고들다 보면 비교가 꼬입니다. 왜냐하면 트럭이 결국은 자동차 안에 속해 있거든요. 트럭하고 세단을 비교하는 게 아마 좀 더 레벨이 맞는 비교겠죠. 그래서 우선 KPI 했을 때 우리가 대체 뭘 뜻하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째는 대시보드나 칸반입니다. KPI는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의 약자입니다. 결국 인디케이터, 지표라는 뜻이죠. 회사나 아니면 각 부서 레벨에서 우리 조직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늘 지켜보고 있는 지표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이걸 뭐 ERP에서 자동으로 보든 엑셀 같은 걸로 따로 관리를 하든 적게는 몇 가지에서 많게는 수십 가지의 지표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시보드나 칸반 같은 이름으로 부르고 있죠. 그 대시보드나 칸반 안에 있는 지표 하나하나들을 보통 KPI라 부릅니다. 이게 가장 좁은 의미의 KPI의 정의입니다. 그럼 이 의미에서의 KPI와 OKR을 비교하면 어떻게 다를까요? 차이점이 2가지 있는데요. 우선 O가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KPI가 지표와 숫자 형태로 표현되잖아요. OKR에서 KR, 키 리절츠가 마찬가지로 지표와 숫자로 보통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OKR에서는 왜 이 KR을 달성해야 하는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Y를 소통하고 정렬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KPI 대시보드, 칸반에는 보통 그런 게 없죠. 2번째 차이는 OKR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세우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어를 표현한 게 오브젝티브. 거기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알기 위해서 측정 지표로 쓰는 게 키 리절트거든요. 이걸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새로운 것, 도전적인 것만 OKR에 들어가야 하고 이미 해오던 일, 루틴한 업무에 관한 목표는 OKR에서 다 빠져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해요. 반면에 KPI는 우리 조직이 망하지 않고 굴러가기 위해서 항상 주시해야 되는 지표들이 많이 적혀 있거든요. 조직을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OKR은 목적지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KPI는 자동차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계기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시보드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계기판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이런 대시보드나 칸반으로서의 KPI는 OKR을 도입한다고 해서 없앨 필요는 없어요. 대시보드의 KPI 일부는 OKR의 KR에서도 겹치겠죠. 하지만 조직이 지금 건강한지 모니터링해야 하는 지표 중에는 어떤 도전이나 혁신과 관련이 없는 지표, 이런 것들은 OKR에 없을 수 있거든요. 둘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고 내비게이션을 달았다고 운전에 필요한 계기판을 떼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KPI의 2번째 의미는 개인이 평가받는 지표로서의 KPI입니다.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기업에서는 보통 평가할 때 성과평가 또는 업적평가가 있고 역량평가를 따로 해서 합산하는 방식으로 많이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과평가를 할 때
여러 지표들이 있고 그 지표들의 목표 달성도와 가중치로 점수가 계산되거든요. 이때 쓰이는 지표를 또 KPI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KPI가 조직 레벨이라면 이건 개인 레벨입니다. 이 의미에서의 KPI는 OKR하고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OKR은 일이 되게 하는 도구예요. 성과가 나는 기간 동안 이 성과를 더 낼 수 있게 돕는 도구입니다. 평가하고는 별개예요. 평가 지표로서의 KPI는 성과가 이미 난 다음에 그 크기를 가지고 평가할 때 쓰이는 도구입니다. 둘은 물론 연관성은 있겠죠. OKR이 조직의 목적을 나타내잖아요.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평가 지표는 전혀 다르고 안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OKR에서의 KR 달성도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면 성과평가 점수가 나오는 그런 관계는 아니란 뜻입니다. 사람마다 KR이 다를 것이고 난이도도 다를 거예요. KR의 진척도가 더 높다고 해서 무조건 성과평가 점수가 더 나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다들 도전적인 KR을 잡지 않고 그냥 쉽게 달성할 수 있는 KR을 잡을 거예요. 이름만 OKR이고 옛날 KPI랑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에서의 KPI도 OKR하고 공존할 수 있습니다. OKR로 평소에 성과 관리를 하되 이 평가 시즌이 되면 KPI가 따로 있는 거죠. 물론 KR 중에 일부는 KPI하고 겹칠 수밖에 없어요. 다만 모든 KR이 KPI가 되는 건 아니고 반대로 KPI 중에 KR에 없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OKR은 도전과 혁신에 관계된 것 위주로 작성해서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평가 때는 도전과 혁신도 중요하지만 조직이 유지되고 굴러갈 수 있도록 기여한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평가 지표로서의 KPI와 조직의 목적지를 나타내는 OKR은 일부 공통 분모를 가지지만 서로 별개로 존재하는, 그리고 사실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생긴 게 지표 더하기 수치 이렇게 비슷하게 보여서 혼동이 많죠. OKR과 평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따로 영상을 찍겠습니다. 마지막 KPI의 세 번째 의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KPI를 활용해서 운영되는 성과관리제도 전반을 가리킵니다. 이건 완전히 레벨이 다르죠. 앞에 두 가지 KPI는 어쨌든 지표였어요. 첫 번째 KPI는 조직의 관리 지표, 두 번째 KPI는 개인의 평가 지표. 근데 세 번째 KPI는 이 지표들을 가지고 운영되는 제도 자체입니다. 우리 회사는 KPI를 써요 했을 때는 이 의미인 거예요. KPI가 지표를 의미할 때는 보통 비슷한 레벨의 KR하고 비교를 했죠. 그런데 KPI가 제도를 의미할 때는 OKR도 마찬가지로 오브젝티브와 키 리절트를 가지고 운영되는 이 OKR 제도 전체 프로세스와 비교를 해야 레벨이 맞습니다. 우선 조직의 관리 지표로서의 KPI, 여기에 관련된 제도나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말이 되면 전기실 같은 데서 내년도 경영 계획을 엄청 오랫동안 만들어요. 그 안에 어떤 전략도 있고 목표들도 있죠. 보고를 하고 그게 위에서 OK가 되면 그게 조직의 KPI가 됩니다. 문제는 그 경영계획 보고서를 본 사람이 몇 없어요. 리더들 일부만 보고 나머지는 다 그 안에 있던 이 KPI들만 쪼개서 전달을 받습니다. 그 목표가 어떻게 나온 거고 우리 회사의 전략이 무엇인지는 그냥 아주 하이 레벨의 당연한 소리로만 들을까 말까 하고 나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건 그냥 지표랑 숫자인 거죠. 그런데 한두 분기만 지나도 시장 상황이 바뀝니다. 경쟁사도 예측 못한 액션을 하고요. 또 작년에 경영계획을 세울 때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어요. 그럼 전략을 수정을 하겠죠? 근데 이것도 제대로 공유가 안 됩니다. 이 팀은 완전히 원래 계획하고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협력해야 될 저 팀은 전략이 바뀌었다는 걸 몰라요. 더 최악은 전략은 바뀌었는데 KPI는 그대로인 상황이죠. 이런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행동과 조직의 목표, 개인의 목표가 완전히 따로 노는, 목표가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개인의 평가 지표로서의 KPI, 여기에 관련된 제도는 보통 어떻게 운영되죠?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당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연초에 인사 시스템에 들어가서 목표를 입력하죠. 근데 그건 위에서 그냥 내려준 목표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잊고 지내다가 여름 휴가 갈 때쯤에 중간 피드백하라고 한번 공지가 와요. 그때 들어가 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미 내 목표하고 시장 상황하고 전혀 안 맞는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수정할 수 있게 해주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냥 그 숫자 가지고 또 연말까지 잊고 살아요. 그러다가 연말에 평가 시즌 돼서 다시 열어보면 이건 이제 뭐 완전 말도 안 되는 숫자고, 또 평가는 이거대로 되지도 않죠. 상사가 온갖 보정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KPI든 개인의 KPI든 보통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됩니다. 분명 같은 회사 사람들인데 이 부서의 경계를 조금만 넘어가면 저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인지 서로 몰라요. 저 사람이 마케팅 팀이고 디자인 팀이고 저 사람이 개발자라는 것만 알지, 서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회사의 미션에 어떻게 기여하는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서로 이해관계를 잘 모르니까 협업도 어렵고, 팀마다 자기 평가 지표만 보면서 일하는데 그게 합쳐졌을 때 더 큰 조직의 성과가 되지 않는, 목적이 자꾸 정렬이 안 되는 상태가 되죠. 그럼 OKR의 프로세스는 어떨까요? OKR은 보통 미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죠. 그래서 OKR 세계에서는 이 미션을 울티메트 오브젝티브라고도 해요. 궁극적인 목적. 거기에서부터 중장기 OKR이 나오고 회사의 연간 OKR이 나와요. 이게 어찌 보면 기존 경영 계획에 있던 회사의 전략이고 목표죠. 그리고 OKR은 보통 연간 OKR에 연결된 분기별 OKR로 운영이 됩니다. 좀 더 최근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목표를 세울 수 있고요. 그리고 탑다운으로 목표를 내리기보다는 스스로 도전할 수 있는 OKR을 세우는 걸 권장해요. 전사나 사업부 레벨처럼 상위 레벨의 조직일수록 위에서 정해지는 포션이 크겠지만, 이런 실이나 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바텀업의 비중이 높아지죠. 그리고 목표 자체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달성률보다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지원과 지지의 대화가 중요해요. 즉, 기존 KPI에서는 중간 점검이나 연말 평가 위주로만 피드백이 이루어졌다면 OKR은 이 상시 피드백의 중요성이 훨씬 커집니다. 아무리 OKR을 잘 만들어도 이 과정에서의 대화가 없다면 기존 KPI 제도처럼 점점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OKR에서는 공유가 중요합니다. 어떤 조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꽁꽁 숨기는 게 아니라 각 조직의 OKR을 누구나 보면서 서로가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맥락을 파악했을 때 좀 더 협업이 쉬워질 수 있겠죠. 지금 KPI하고 OKR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 둘은 사실 공통점도 있습니다. 바로 MBO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는 점입니다. MBO,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피터 드러커가 지식 근로자를 관리하기 위해 제안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어요. 기존의 육체 근로자는 생산성이나 효율성으로 관리했다면 지식 근로자는 어떤 공헌을 했는지 목표로 관리해야 한다는 개념이죠. 이 목표를 관리하는 도구로서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가 등장했고, 또 이 KPI를 보완하는 방법론으로 BSC라든지 스마트 같은 개념들이 추가가 됐죠. MBO에서 중요한 게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Jointly Plan, Individually Act, Jointly Control. 같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또 같이 관리하는 게 원래 MBO입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목표와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을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목표만 남고 이 자기 통제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KPI 제도 하에서의 온갖 탑다운 방식이 굳어지기 시작한 거죠. OKR도 MBO를 구현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OKR을 처음 이야기한 인텔 창업자 앤디 그로브도 저서 하이 아웃풋 매니지먼트에 OKR을 MBO 방법론으로 제시했어요. 오브젝티브와 키 리절트로 목표를 관리하면서 자기 통제를 강조했던 피터 드러커의 원래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KPI랑 OKR이랑 본질적으로 같은 거 아니냐 하면 맞습니다. 둘 다 MBO라는 철학을 잘 구현하도록 도와주는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KPI로 운영을 하시더라도 Jointly Plan, Individually Act, Jointly Control 하는 원래의 취지가 잘 지켜지고, 또 지표만 있는 게 아니라 Y를 설명해주는 문장이 따로 있고, 목표가 위에서부터 할당되어 내려오는 게 아니라
탑다운과 바텀업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OKR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연간 목표가 아니라 좀 더 시장 상황에 맞는 분기 목표를 운영하고 무조건 100% 달성해야 되는 필수 목표가 아니라 도전이나 혁신을 위한 7, 80%만 해도 잘한 목표들로 운영하고 계시면 OKR 안 하셔도 돼요. 회사 내에 여러 레벨의 부서들이 서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공유되고 또 완전하게 정렬되어 있다면 OKR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KPI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곳이 잘 없기 때문에 조직의 성과 관리와 개인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OKR이란 이름으로 아예 새로운 체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OKR이라는 이름으로 키리절트를 위에서부터 할당하고 한번 세워놓고 중간에 원원원 대화 없이 방치하고 도전적인 목표가 아니라 100%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운영하면서 달성률 가지고 사람 평가할 거면 OKR 그냥 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이름만 바꿨을 뿐입니다. KPI랑 OKR 이야기 하다 보면 또 OKR이 우리나라 문화에서 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저는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KPI가 그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KPI를 관리해서 성과가 더 나왔다. 직원들이 더 동기부여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시보드로서의 KPI를 가지고 성과를 파악할 수는 있겠죠. 그걸로 막 사람 불러다 다그치고 쪼고 그래서 어떻게든 숫자를 맞추는 거 딱 거기까지거든요. 지금 KPI 제도의 장점은 딱 하나입니다. 시간 자체를 많이 안 써요. 연초에 목표 세우고 입력할 때 잠깐, 중간에 완전 방치하다가 평가할 때 잠깐. 솔직히 과정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KPI 제도는 효과가 거의 없는 제도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들이는 시간도 거의 없으니까 이 제도가 그냥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제도에서 OKR로 바꾸려면 갑자기 할 일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과관리 제도 때문에 별로 덕을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목표도 막 분기별로 스스로 세워야 되고 안 하던 원원원 대화도 꾸준히 하라고 하고 이러니 괜히 일이 늘어난 것 같고 목표를 스스로 세우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성과관리 제도의 목적은 성과를 더 낼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런데 성과를 더 내려면 하는 일이 바뀌어야 해요. 원래 하던 일 그대로 하면서 OKR만 도입한다고 성과가 더 나지 않습니다. OKR을 도입했는데도 하던 일이 그대로다. 일하는 방식이 바뀐 게 없다. 그러면 OKR을 아무리 잘 세워도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요즘 OKR이 유행이래 하는 것보다 OKR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고 회사의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MBO의 원래 철학, Jointly Plan, Individually Act, Jointly Control이 되도록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죠. 오늘은 KPI와 OKR을 비교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KPI라 하더라도 회사마다 운영되는 모양이 다양해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일부는 우리 회사는 KPI 저렇게 안 하는데?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OKR도 책이나 해외 아티클마다 살짝 설명이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이미 OKR을 쓰고 계신 분들도 회사마다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기존에 이미 성과관리 제도가 있는데 OKR을 새로 도입해야 할지 또 OKR은 어떤 점이 다른 건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